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중한 때는 2100선을 뚫었다가 어제 209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18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면서 어제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3원대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지난 어제였죠. 11월 수출 통계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출은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수출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 SSD 수출의 확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2% 넘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SD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는 SK 하이닉스향 모바일 낸드 컨트롤러 IC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SSD 컨트롤러 역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넘버원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최첨단 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TSMC VCA라고 하는 밸류체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회사고 그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글로벌적으로도 8개사에 불과한데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하이닉스향 컨트롤러를 IC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2만 원이 넘는 주가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어제 종가로 12,000원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 하이닉스향 공급 계약이 정정 공시가 나면서 만료일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연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적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연된 수주 실적은 다 반영이 될 거고요. 또 4분기 들어서 이 공급 계약 공시 이 금액 단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십억대에서 100억 원, 200억 원대의 공급 계약이었는데요. 4월 수주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는 207억이었지만 11월 달에는 무려 452억 원의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 단위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 내년도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되고 역시 수익성 역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SSD 수출이 전년 대비 23.5%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하락 출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AD 테크놀로지 역시 하락 출발한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2,7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라인 1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순위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정의준 소장의 피롭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2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6%에 가깝고요. 7위에는 김재선 팀장의 홍정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6.45%, 6위에는 천학철 팀장의 액트로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6.64%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MC넥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추천 의견 주셨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7%에 가깝고요. 4위에는 천학철 팀장의 예스24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요. 수익률이 벌써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14.0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정의준 소장의 영진약품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15% 이상, 그리고 2위에는 이청어머 우작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18%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하측이위원회 남아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바로 리뷰 들어봅니다. 네, 하채기 위원님께서 남아산업을 추천을 해주는데 11월 5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66%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 수익률이 100%를 넘어섰었어요. 조금 약간 살짝 아쉬운데 이 주가 흐름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될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불가라고 매수하는 것은. 근데 그 뒤로 보면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급락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회사 자체가 어떤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가가 아니라 인맥에 의해서 올라갔던 그 주가이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절대 불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로 그 뒤로 지금 보면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추세가 좀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표가 상향을 19,000원 했잖아요. 그때까지 좀 지켜보겠다는 건데 왜 그랬냐면은 이날 특히 29일 날 종가에 확 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그런 흐름인데 자, 여기서 신용 잔고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가요? 신용 잔고는 감소를 하고 있다. 신용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일단은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어땠나요? 주가가 조금 흔들리면은 반대 매매가 급격하게 나오면 오히려 또 매도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상태인데 네.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이번에 좀 줄어들면서 0.88%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또 지금 상태 같은 경우 파동이 또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게 크게 나왔던 것은 이 찌라시, 증권가에서 보는 찌라시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게, 소문이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깐 흔들렸던 건데, 지금 보면은 뭐 김진표 전 부총리 쪽에서 뭐 지명이 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임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19,000원까지 보는 거는 계속 같나요? 맞습니다. 제가 19,000원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에 MC넥스 추천해 주셨고 현재 수익률 7% 가깝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휴대폰 관련주다 보니까 일단 뭐 사실 이제 초반에 상당히 좋았던 것입니다. 일단 뭐 5G 수요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폴더폰 판매 호조 등으로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좀 호조를 보이다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라앉은 상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스마트폰 관련된 좀 실적이 좀 아무래도 기대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ODM이죠. 제조자 이제 개발 생산의 어떤 비중 확대가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되면서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5G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아까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터닝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이죠. 이제 A 시리즈에 지금 탑재되는 듀얼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내년에도 특히 이제 수혜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봤을 때 중저가 이제 모델로서 이제 멀티 카메라를 탑재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뭐 2020년에는 먼저 최대 2억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동사에게는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량을 보더라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뭐 거의 1억 3,800만 대가 지금 팔려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상당히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정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동사에게는 큰 어떤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은 뭐 올해 삼성전자향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이제 출하량이 전년 대비 거의 40% 이상 급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마지막 4분기라든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멀티 카메라 이제 어떤 카메라의 어떤 채용이 좀 증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 모듈의 어떤 단가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사에게는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목표가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한번 이 주가의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채기 위원님께 아까 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장에서 좀 어떤 걸 봐야 하나 봤었어요. 예. 원달러 환율에 좀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 결제로 인해서 많은 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 좀 드렸던 거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중 간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가 뜨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죠. 지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쪽에 대한 철강에 대한 관세를 때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크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0.96%가 좀 빠지면서 강한 양봉을 조금 음봉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완전히 좀 흔들어 버리는 그런 하루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동시호가에 워낙 지금 크게 좀 떨어지고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시가를 오히려 딱 화끈하게 밑에서 때린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대비해서 시가 대비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이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보시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냥 다우라든가 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은 제가 여러분께서 보시기 때문에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계속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반도체 종목들이 시가 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많이 갔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못 간 이유도 이제 하나 있죠.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어떻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갔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위주였기 때문에 그 상승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또 떨어질 때는 더 강하게 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리면서 단기 이평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61선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6%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원달러 지수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제가 8월 6일에 원달러 지수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시장에서 더 간다고 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장기적 상승하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원달러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러다가 여기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워낙 이제 계속 빠지니까 시장에서 원달러 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죠. 근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원달러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5일선에 올려놓는 양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떤가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말씀 드렸었고 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자 5일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의 리딩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날 화요일 수요일에도 자 어떤가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5일선을 깨지 않았고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부분 그 뒤로도 계속해서 5일선을 타면서 양봉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로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 원달러 지수가 계속 상승한 구간에서요. 자 보시면은 10월 4일처럼 이렇게 5일선을 깨는 음봉이 강한 음봉이 나온다. 그때 보면은 이제는 원달러 지수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자 마무리가 되고 어떤가요?
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거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 원달러 지수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지수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음봉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께서 시장에 충분하게 참여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나고 나서 어떤 이제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 그래도 여러분들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뭐가 움직입니까? 돈이 움직입니다. 돈이 움직여야지만 주식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어느 쪽으로 몰리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과거로 후퇴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았겠죠. 전 세계가 가는 방향, 같이 발을 맞춰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계가 성장하는 섹터에다가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그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5G 이거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돼서 자율주행차도 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드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성장주를 여러분께서 그 종목들을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랑 지난주 상당히 좀 트레이딩하기 힘들었던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 좀 살짝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힘이 없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일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60일선에 좀 강한 지지를 좀 이평선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보면 좀 매도세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이제 주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좀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거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고요. 사실 뭐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 좀 추천드리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3분기 실적이라든지 4분기 혹은 뭐 이제 내년에 좀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좀 강한 이런 좀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실적이라든지 성장이 있는 종목은 이제 뭐 결국 이제 갈 종목은 간다라는 어떤 격언이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땐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방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터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상당히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뭐 좀 사실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결국 실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입증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어떤 섹터라고 한다면 뭐 IT 쪽에 이제 뭐 중형주, 소형주 관련된 이제 뭐 5G 관련된 이제 부품주가 좀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거의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뭐 배당과 관련된 이제 고배당주에 관련된 부분도 좀 분명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몇몇 좀 파이프라인이 좀 확실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고배당이 예상되고 있는 경기 방어주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3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어제 증권사에서 항공업체에 대한 업황 부진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폴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시장에서 IT 부품주들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좀 리포트 나온 상황입니다. 삼성 SDI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여러 나왔는데 내년에 영업이익이 95% 이상 증가할 것이다. 가파른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여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여행 수요는 감소해서 계속 감소는 지속될 것이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리포트가 오늘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어떻게 영향 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하면서요. 오늘 5만 원대 하회하면서 출발합니다. 49,900원에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제 8만 원 선마저 깨졌는데요. 오늘 3% 급락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78,000원대. 일단 오늘 IT 투톱 종목들이 일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48%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어제 장 초반에 좀 강하다가 막판에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고 17만 원 선, 그리고 현대차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만 원 선도 겨우 지켜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흐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하락세인데요. 일단 하락폭도 좀 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세, 그리고 셀트리온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약호합권, LG화학도 약호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3,15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가 좀 크게 빠졌는데 1% 이상 빠집니다. 오늘 206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080선 하회하고 70선도 마저 하회를 하고요. 69선까지 빠집니다. 2분 만에 22포인트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빠지면서 630선 하회하고 62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상황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 하락세 깔고 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하락합니다. 49,000원대 이탈되고 48,000원대까지. 그리고 HLB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급락 나옵니다.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은 11만 2,800원대까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빠지네요. 15만 2천원대. 그리고 펄어비스 최근 좀 반등 하나 있는데 오늘 하락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넘게 빠지고 있고 18만 7,600원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이상 빠지면서요. 7만 6천원대 이탈되고 7만 5,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기본 1% 하락세 깔고 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똑같습니다. 헬릭스미스 1% 넘게 빠집니다. 9만 원대 이탈되고 8만 9,300원대. 휴젤도 마찬가지네요. 1.4% 이상 하락하면서 37만 원대마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KMW 상황 더욱더 심각합니다. 2% 가깝게 빠지는데 이제 4만 6천 원대도 좀 위태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오늘 다시 한번 30만 원대 하회합니다. 2% 가깝게 하락 나오면서 이제 29만 7,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하채기 위원님께 먼저 두 가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모더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투어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여행 상품 도매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또는 해외에 또 지사를 주면서 영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항공권 판매 및 해외 여행 대해서 또 알선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패키지 여행 가신 분들 여기 아마 여행사를 다 이용 한 번 정도는 해 보셨을 것이고, 또는 뭐 여행 가시는 데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은 이 모더투어 또 가셔가지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국내 여행보다는 이제 해외 여행 쪽에 이제 여행사들이 비중이 많이 차지를 하죠.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을 때 정말로 여행 상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또 여행도 여러분께서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여행 가면서도 많이 좀 이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뒤로 이제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 관광객에 대해서 급격하게 좀 감소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최근엔 또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 전만큼의 지금 관광객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하나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지소미아 이제 관계로 인해서의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어떤 좀 회담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면 이야기는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다시 또 좋지 않았던 관계가 조금씩 바로 회복은 안 되겠죠. 조금씩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또 여행 관련된 상품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무드스테이라는 계열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그냥 호텔에 대한 위탁 운영 및 대행업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행하면은 어떤 숙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숙소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내일입니다. 4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방한을 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할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부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은 이 중국과 관련된 상품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 좀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별 3개. 자, 목표가는 22,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6,200원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신용 여러분께서 물량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보면은 업종, 우리나 코스피랑 코스닥 보면 신용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도 신용이 증가한 종목들은 시장이 빠질 때 어떻게 타격이 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모드2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주가가 바닥에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감소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기준으로요. 아니 그냥 28일이네요. 28일 기준에서도 1.02. 그 뒤로는 지금 신용 물량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DY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그 다음에 자동 세차기, 그 다음에 카고 크레인, 골프카 등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쪽에서 국가에서 이제 국채 사업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쿨링, 팬 모터, 그 다음에 일체형 모터 드라이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전에 수소차가 갈 때 이 종목도 좀 갔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가요? 대장주가 가다가 꺾이면은 다음 또 대장주가 바톤 터치를 해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죠. 이게 산업하고 이 주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산업은 어떤가요? 천천히 뭐 10km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 상태였지만은 미리 갔던 대장주들은 50km, 60km 또는 100km 속도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과 종목 간의 속도가 갭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D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과 속도가 이 종목이 같이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했던 회사들도 어떤가요? 수소차 쪽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다각화시킬 수 있는, 다각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협력사 이시스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5G망에 대한 시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DY가 협력사와 연계되면서 5G 관련된 종목으로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병호 회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대 동문이다라고 해서 테마주가 지금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전에 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전남도지사로 좀 있을 때 이 DY 회사가 그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에 참여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광 대마 산업단지의 소형 전기차에 대한 생산 공장에 대해서도 투자 협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별 3개. 자,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5,350원 말씀드립니다. 네, 모두 투어 그리고 DY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스몰캡에서 지금 종목을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슈프리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2015년에 슈프리마 HQ에서 인적 분할을 한 바이오 인식 전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듈 등을 통해서 각종 솔루션이라든지 뭐 어떤 제품을 어떤 다양한 이제 시스템 형식으로 좀 팔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먼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16% 정도 지금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84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뭐 지난 3년간 어떤 최고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력 사업인 바이오 인식 어떤 시스템 부분에 어떤 성수기가 좀 진입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높은 부가가치를 좀 이뤄내고 있는 지금 휴대폰용 알고리즘 이 이제 지금 어떤 이 사업의 상당히 매출이 지금 급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환율 여건 등으로 해서 1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세가 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3분기에 가장 최고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4분기에도 분명히 이제 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 대비했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34% 정도 성장을 좀 하면서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706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47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휴대폰용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도 성장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향후에도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어떤 휴대폰의 출하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변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 고객사의 어떤 납품이라든지 지문 인식 관련된 면적 확대 등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주력 사업이죠. 이제 바이오 인식 시스템 부분에서도 지금 제품 믹스 개선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점차적으로 좀 매출의 이제 전체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휴대폰 이제 부분에서 분명히 성장도 이제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좀 큰 이슈죠. 이제 52시간 이제 근무제도 어떻게 보면 동사의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출입 통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주 52시간 이제 근무제를 지금 적용하는 사업장에 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인식 제품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상당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영진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단독 대표 체계로 가면서 이제 다른 이제 공동 대표였던 송봉섭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관련된 어떤 총괄을 좀 맡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매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사실 이제 좀 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이제 손절가는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대덕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 좀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는 2,8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2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제 직원들에게 어떤 배분이 되는 지주사 처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잡히면서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제 일회성 비용을 좀 빼고 난다면 그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선방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도 분명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내년을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한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5G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비중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멀티 카메라 전략이 좀 아무래도 좀 주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쇄회로 기판이죠. PCB 관련돼서 이제 평균 공급 단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반도체용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죠. PCB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모바일용 관련된 PCB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보단 내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분명 이제 내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패키지 기판 업황이 사실 올해부터 좀 상당히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모리양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비메모리양 이제 패키지 판양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고객사를 좀 물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분명히 추가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당 이제 배당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주로서의 어떤 이 매력도 좀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기판과 관련된 부분, 인쇄 회로 기판 등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의 규모라든지 수익성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천억 이상의 어떤 보유로 자산이 있습니다. 순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튼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저평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매수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어제 가장 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아침 일찍 상한가를 도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총 1조 6천억 정도의 지금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좀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죠. 한 153억 정도가 지금 다음 달에죠. 12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4분기 매출액에 분명히 이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기술료도 여러 가지 마일스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특이하게 지목해봐야 될 게 이제 비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볼 때 강한 상승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이번 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계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 한번 지금 현재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오스 레드 출시 효과 기대감도 있고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만 진출, 하반기에는 일본 진출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게 우리 앵커님께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왕이 애교 부장이 내일 그다음에 방한해가지고 강경화 장관 만나시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한령 해제가 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차라리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8% 이렇게 제가 급등한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분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지금 30분봉 보지 마시고요. 단타 치실 때는 이 5분봉을 좀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7,800원에서 7,700원 이 사이에 좀 들어왔을 때 단기적으로 오늘 데일리 매매도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수출 계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전에 이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뭐 아니면 내일 미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차기 전문위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예상대로 이제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조정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랩지노믹스인데 이제 전일 어느 정도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제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일 매수하기에는 이제 괜찮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체외 진단 제품 개발 및 생산 전문 업체인데 이제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와 이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이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기술 육성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이제 관련주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상반기 미래기술 육성을 위해서 이제 기초과학 그리고 이제 소재 기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제 지원 연구 과제 44개를 선정하였고 이제 그 중에 기초과학 분야에서 손상된 DNA를 복구해 암 치료제 개발을 돕는 연구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 내에 삼성 유전체 연구소와 이제 공동으로 유전자 암 치료 진단 검사, 이제 캔서 스캔을 이제 개발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검사기는 이제 차세대 유전자 염시 서열 이제 분석 기술로 이제 암과 관련된 변이 유전자를 확인하는 의료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미래 기술 육성이라는 이슈가 혹시라도 이제 나온다면은 이제 관련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뭐 두바이, 이제 레바논, 터키, 이제 이란 등의 중동 지역에 검사 서비스와 이제 진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맘 가르의 중동 지역 검사 의뢰가 이제 월 1,000건을 넘어가는 등 이 중동 매출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중국 현지 조인트 벤처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도 하였고 국내 유수의 건강검진센터를 이제 판매 채널로 보유하고 있는 이 케어랭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개인 유전자 검사 부문의 매출이 대폭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할 재료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10월 7일부터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한 모습이 보이고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전일부터 다시 또 대량 거래량은 어느 정도 동반한 이제 상승 추세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접근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일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11선과 21선 이제 현재가부터 이제 이 5,300원까지 눌림목 조정을 줄 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5,3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0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의 급락세로 흘러갑니다. 2067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75선에서 출발하면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67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팝니다. 일단 평소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큰 상황입니다. 549억 원가량 팔고 있고 기관도 3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시장 역부족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탑2 종목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자체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이제 8만 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3% 가까운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78,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집니다. 5만 원대 하회하면서 49,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총 3위권까지 올라왔지만 17만 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1% 넘는 하락세 16만 9,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시총 한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3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와 함께 현대차가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12만 원 선을 하회하면서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넘게 빠지네요. 11만 9천 원대에서.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급락입니다. 17만 2,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LG화학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1% 안팎의 하락세입니다. 30만 6,500원대. 어제 시장에서도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하락폭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1.38% 하락하면서 4만 3천 원대도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1% 가깝게 내립니다. 6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는 9시 14분경에 628선 저점 찍고 630선까지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락폭을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수급 자체가 이 코스피 시장보단 괜찮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8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원 안팎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해 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3% 급락 나오고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1%대 급락으로 흘러갑니다. 11만 4,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의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펄어비스 1.5% 하락세 나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2%가 넘게 빠지는데요. 이제 7만 7천원대 깨고 6천원대마저 깨고 7만 5,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흐름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K&W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휴젤이 2% 가깝게 하락입니다. 하지만 한 계단 위로 올라오면서 6위권 자리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3% 가깝게 급락하면서 7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 좀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시총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헬릭스미스 87,7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9만 원대 깨졌고 K&W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3% 가깝게 급락하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47,050원대, SK머티리얼즈 9위권 1.6% 급락 나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30만 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돌아오면서 30만 원 회복하고 30만 1,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3원 가깝게 오르면서 1,185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11월 18일에 휴원수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0% 가깝게 가져갑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단기 조정권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조정을 마치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더 그 시간을
그러니까 조정의 기간이 최소 뭐 한 열흘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그런 기간을 어떻게 잘 견디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흐름 자체가 지금 강한 그 물량 그 저항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의 어떤 조정,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쉽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은 됐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괜찮은데 일단 물량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목표가는 이제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일정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한번 팔아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일정 정도 기간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을 보면서 재매수 타임을 잡아본다든가 이런 구간대 진입했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좀 아주 올해는 그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부분에서 아주 성장성이 뛰어난 그런 한 해였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파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현재 아주 잘 나온 상태죠. 그렇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어떤 기대했던 그런 요인보다는 약간 좀 미진한 거, 그러니까 상반기 주력 모델 부분이 일정 정도에서 약간 주춤하고 이렇게 보면서 생산력이 이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그 매출의 그 감소가 지금 현재 주가의 정체를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예상하는 1,000억대 그 영업이익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은 가지고 이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 성장했던 요인에는 그동안에 이제 카메라 수의 증가, 지금은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 이런 식으로 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면에 2개에다가 후면에 4개까지 이제 그만큼 카메라 수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카메라 수가 증가되면은 그 수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이 이제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그 카메라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전략적 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보급형 폰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회사의 그 영향력이 많이 좌우되는 이런 상태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회사는 그 자동차용으로서 이제 전장 ADAS에 관련된 이런 부분 그 리어 캠이라든가 DMS 이런 다양한 부분에 따라서 이런 카메라 모드를 확대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큰 폭의 올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장을 강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됐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상승을 일단은 다시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가격대에 접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번 보면서 지금 정도 구간대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0,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체계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아까 전에 이 시장이 처음에 좀 급락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급락이 나오고 나서 시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그러네요. 오히려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가에 전일 미국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하락한 거에 대한 미리 반영을 하게 되면요. 시가 대비해서는 오히려 더 좋게 되면은 단타, 단기, 데일 매매하신 분들은 오히려 시가가 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세계 1등입니다. 근데 1등이라는 국가가 어떤가요? 자기를 따라오니까 억제를 하면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로 세계 1등이라는 국가가 계속해서 그 1위를 차지하려면요. 미국 나름대로 밑에 있는 국가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새로운 어떤 혁신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그 1등을 유지를 하고 선두를 해야지만이 이 전 세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따라오니까 중국,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국가들을 어때요? 계속해서 억제를 시키고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를 하고 제자리에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께 생각을 좀 고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억지하지 마시고요. 1등이면 1등다운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중국에서도 또 이제 답변이 나왔죠. 화춘희 애교부 대변인께서도 어떻게 건가요? 지금 뭐 미국 군함과 그다음에 홍콩 입항하는 데 있어서의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비정부 기구죠 NGO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재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던 거고, 또 오늘부터 오늘이네요. 3일부터 해서 나토 정상회담이 가는데 또 이게 여기에서 또 어떤 또 사고를 칠지를 모르겠어요. 또 사고를 친다 가면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앵커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 매번 나오실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막 예. 입장 발표하듯이 예. 하시니까. 아니, 너무 하니까. 아,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세계 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이 안정적으로 좀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지금 계속해서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는 또 어떠냐, 중국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피로도가 너무 쌓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아쉽다, 좀 너무 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정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블록체인 협회에서의 이제 개최가 있는데 오늘하고 4일 정도 내일까지 해서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의 블록체인에 관련된 컨퍼런스가 지금 개최가 되는데 이 컨퍼런스에 네이버 9, 그 다음에 카카오, 클레이튼, 그다음에 람다 256, 그 다음에 H닥, 코인원, 뭐 퀴즈톡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위 이쪽 분담에 대한 좀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방을 빌려줬어요. 방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방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내라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방위 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워싱턴에서 이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뭐 섹터별로 어떻게 시장을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네, 예. 네.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보시면은 네, 자, 수급이요? 예, 외국인이 지금 계속 18일, 팔잖아요. 예, 19일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은 오늘 같은 날 또 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언젠가는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먼저 수급이 더 빠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원달러 지수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지수가 갭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갭 상승을 한다는 건 어때요? 과매수 구간에 진입이 좀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반대편으로 또 언젠가는 또 매도 물량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원달러 지수 지금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러분들께서 시장 보는 데 있어서 원달러 지수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가장 여러분께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올라올 때 어떤 상태였나, 왜 올라왔었나요? 여기에서 올라올 때 환율이 상승하니까 현대차가 간다, 뭐 기아차가 간다 했는데 지금 오히려 환율이 어떻게 반등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상태. 그럼 안 맞잖아요. 이전에는 그 이야기 했으면 똑같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생물이라고, 이전에 이게 맞았다고 해서 또 다음 이게 또 맞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너무 고정관념이 잡혀 있다 보면은 실패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92,500원에 바닥을 좀 찍고 143,500원 상승했잖아요. 이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한다고 하면요 9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면요 10만 원 이하에서 9만 원 이 정도 오면 더 오히려 매수 적절한 타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별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서는요, 뭐 특별하게 어떤 섹터가 가는 구간은 좀 부족합니다. 대체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109개고요, 111개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717개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이 251개, 그 다음에 하락이 1003개입니다. 지금 뭐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우리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면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은 개별 종목 이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에서 시장을 뭐 이긴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이기는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원달러 지수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에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계속 개별 이슈로만 종목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좀 급락하는 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다 종목이 빠집니다. 근데 빠지다가 그러면은 빠졌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어때요? 바운드라든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어디냐 그게 궁금하시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때요? 성장주다. 성장주면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아침에 시장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5G 섹터 당연히 이건 계속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거는 종목이 많이 가가지고 빠진 부분이지 산업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산업은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하고 있지만은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SAT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AT 같은 경우는 교통 관련 장비를 설치를 하고 유지를 보수하는 회사인데요. 과적 단속 시스템입니다. 대형 덤프 트럭들이 가는 부분에서 과적을 어떻게 중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부품도 납품하고 있다면 핸드폰 관련된 부품주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중개기용 모듈도 이 회사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자, 그럼 이 회사가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냐? 자, 우리나라 3대 이동통신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KT, SK텔레콤, 그다음에 LG U+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연내 5G 가입자가 500만 명이 돌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가입자가 2025년까지 해서 26억 명,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65%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죽축기를 70% 이상 회사가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이.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국토부 산하 국도관리사무소라든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거래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정속회사 쪽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발달했기 때문에 이 폐기를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휴대폰, 모바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 업체에 관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2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05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2015원 말씀드립니다. 2015원, 손절가를 2015원으로 예. 잡아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